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12월 2일까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역산해 보면은 30일에는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돼야 돼요. 30일이면 4월 뒤잖아요. 그렇죠. 그 본회의는 거기서 뭐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결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30일까지 돼야 되는데 지금 일정을 짚어보면은 예결특위는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네.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14일부터 해가지고 24일까지 감액 심사를 마쳤는데 네. 감액 심사 다 끝난 게 아니라 보류 사업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텐데 보류 사업이 되게 많아요. 예. 지금 여야 3당 예결위 간사가 보류됐던 사업하고 증액 사업. 지금 이른바 이국종법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 이제 증액 사업에 속하겠죠. 예. 그걸 논의 중입니다. 네. 30일까지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가 돼요. 자동 부의되죠. 예. 하지만 자동 부의가 되더라도 여야가 심사를 계속해서 수정안을 상정시킬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네. 부의가 되는 거지 처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자동 상정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렇죠.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거죠. 지금 가장 큰 쟁점이 어떤 것들이에요? 이게 매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쟁점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졸속으로 설렁설렁 넘어가고 있고. 예. 쟁점이 뭐죠? 예.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하고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지원 자금 그리고 탈원전 관련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인데 예. 이제 공무원 증원은 원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추경 예산 때도 이게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1차적으로 그때는 소방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인 이쪽부터인데 네. 이제는 이제 사회복지 쪽이 이제 늘어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가지고 네. 이제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쪽에 직접 지원하는 게 3조예요. 그렇죠. 이걸로 줄다리기를 하는데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네.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하지만은 최저임금 올린 걸 도로 깎을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예. 이럴 때는 이제 야당이 불리한 게 있는데 지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은 최저임금을 올라놓고 자영업자들은 물론 3조도 부족하다라고 하지만은 이것도 못 주면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그 화살은 결국 야당한테 다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제가 생각할 땐 좀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야당들의 그 논리는 공무원 증원도 원천 반대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찬성이고 반대인데 근데 야당 이야기들도 일리가 있는 거 한 가지는 17만 명 하려면은 이제 세목들을 쭉 만들어 와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원래 내년에만 한다라고 했다가 그게 그 문 대통령 임기 내에 10,000원까지 올리려면 후내년에도 또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내년 지난다고 자영업이 확 잘 되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예. 이걸 2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걸 내놔라 네. 이런 요구가 있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짧아요. 며칠 안 되지만 아무튼 그 큰 쟁점에 대해서 뭔가 타결을 해야 된다 이거고. 그렇죠. 아까 그 쟁점 중심으로 다투되 나머지는 대충 졸속은 뭐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선이 5월 달에 열렸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탄핵되고 해가지고 대행체제였지 않습니까? 예. 결산 자체가 늦어졌어요. 결산이 있어야 예산이 있는 건데 그리고 예산 편성도 사실은 연초에 박근혜 정부에서 얼개를 잡아놓은 것을 새 정부가 5월, 6월부터 수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자체가 시간이 별로 없었고 국감도 추석 연휴가 길어가지고 밀렸잖아요. 아하. 전반적으로 앞차 뒤차 쫙 밀려가지고 이게 그냥 넘어가게 돼 있는 게 급하게 지금 허겁지겁 그냥 하는 그렇죠. 거군요. 예. 이건 참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예. 누구 잘못을 떠나가지고 지금 그 예결위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증액 사업하고 보류 사업을 투트랙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예결위의 보류 사업이
172개. 172개. 예. 그리고 보통 우리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은 뒤로 밀려 넣는 건 어려운 것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몇 개 주고 몇 개 받고 이런 식으로. 네. 그 사이에 또 쪽지 예산 같은 거 몇 개 들어오고. 실제 예산 들어가겠죠.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충실한 심의를 해주기를 네. 그래도 기대해 봐야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